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4권 516의 24시. 끝까지 주저하는 장도영. 서울 근교에 주둔한 34단은 일개 연대 병력도 되지 않는 예비사단이었지만 수도권에 위치한 때문에 중요했다. 5월 15일 작전 참모 200일 중령은 출근하자마자 오늘 밤에 비상출동 훈련이 있으니 준비하라는 지시를 연대로 내렸다. 육관구 작전 참모 박원빈 중령이 기한하여 4월 말에 육본, 육관구 사령부를 거쳐 수도권 부대에 내려보낸 폭동 진압훈련 계획에 의거한 지시였으므로 의심을 받을 리가 없었다. 참모장 이가병 대령, 90년대장 박상훈 대령은 200일에 의해 20일 전에 포섭된 혁명 동지였다. 오후 한 10쯤 이가병은 박상훈을 데리고 사단 내 야산으로 올라가서 200일에 대한 불평을 털어놨다. 오늘 비상출동 대기 명령이 시달된 것을 보니 혁명을 위해 출동하는 것은 분명한데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상의나 통보도 해주지 않는 200일의 행동이 못마땅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박상훈 대령은 출동부대의 지휘관은 자신인데 한마디 의논도 없었던 200일이 괘씸하기까지 했다. 박 대령은 200일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오늘 출동한다는데 사실인가? 나에겐 어째서 한마디 말도 없이 그러는가? 나는 못하겠다. 대강 이런 요지에 불평을 했다. 200일도 신경질을 냈다. 못하겠으면 그만두십시오.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밤 10시에 육본에서 사람이 올 텐데 그때 모든 것이 알려질 겁니다. 전투단장으로서 행동하기 싫으면 오후 5시까지 확답을 해주십시오. 박상훈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서 생각에 잠겨있는데 이가병 참모장이 들어왔다. 사단장 각하께 이 사실을 보고하시오. 박상훈은 사실상의 밀고 권유인 이 말을 듣고는 밤 10시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다. 이가병은 이상국 사단장실로 갔다. 각하, 박상훈 연대장이 사적인 일로 만나 뵙고자 원합니다. 약속이 있어 퇴근해야 하는데 빨리 오라고 하시오. 부름을 받고 연병장을 가로질러 오는 박상훈 대령을 마중 나간 이가병 참모장은 사단장 각하께 모든 것을 보고하라고 재촉했다. 박상훈 연대장과 이가병 참모장이 사단장실로 들어왔다. 박 대령, 사적으로 할 말이 있다는데 뭐야?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공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각하, 우리 부대가 오늘 밤 장명에 의하여 출동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200일 작전 참모한테 들었는데 제가 전투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모르는 출동 명령이 어딨나? 이상국 사단장이 화를 내면서 캐묻자 박상훈은 실토했다. 이번 출동은 훈련이 아니고 군사혁명의 성격을 띤 부대 동원입니다. 그동안 비형 전투단이란 이름을 붙이고 훈련을 해온 것도 혁명에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상국 준장이 더욱 화를 내자 이가병 참모장은 사단장님, 밖에 나가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라고 달랬다. 이상국은 자신이 운전하는 지프에 박상훈을 태우고 서울로 향했다. 이가병 참모장은 뒤차로 따라오고 있었다. 차중에서 이상국이 말했다. 연대장, 1000명도 안 되는 우리 예비사단으로 무슨 혁명을 한다고. 만고 역적될 소릴랑은 하지도 말고 지금부터 내 명령만 들어. 이상국 사단장의 지프차가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삼거리에 이르렀다. 뒤따라오는 참모장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차를 세우고 사단장과 연대장은 내렸다. 여기서 연대장 박상훈은 자신이 알고 있는 혁명 계획을 사단장에게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뒤따라온 이가병도 다가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오늘 밤 혁명군이 사단장님과 육관구 사령관님의 자택을 포위하고 두 분을 감금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상국 사단장 일행은 밤 8시 30분쯤 서울 중구 무교동에 있는 삼이정이라는 음식점에 도착했다. 이상국은 수행한 본부사령 지동식 대위에게 자신의 가족을 피신시켜 놓으라는 지시를 해서 내보냈다. 식사를 하고 나오는 육본 정보국 김판길 대령과 마주친 이상국 장군이 말했다. 여보 김대령, 오늘 저녁에 쿠데타가 일어난다는데 알고 있소. 저도 비슷한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금시초문입니다. 김대령은 육군 방첩부대로 전화를 걸었다. 광모 소령에게 빨리 이철이 부대장을 찾아 이상국 사단장을 대면시켜주라고 했다. 이날 부대장 이철이, 부부대장 백운상 대령,
서울 관할 506 대장 이희영 대령은 소공동에 있는 한국회관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이곳에서 조석일 중령이 뛰어왔다. 각하, 이상국 준장이 부대 소요 관계로 각하를 찾고 있습니다. 자기 부대의 소요는 자기가 수습해야지 왜 나한테 와서 야단이야. 한편 이날 행동에 질서가 없는 이가병 참모장은 그새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서 200일 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전 참모, 혁명 계획이 모두 탄로났어. 나는 지금 방첩대에 붙들려 가니 자네는 어서 피신해. 이런 전화를 하고는 삼의정으로 돌아왔다. 이상국 사단장은 박상훈 연대장에게 지금 즉시 부대로 돌아가서 출동 대기 부대의 무장을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상국은 이가병과 함께 지금 조선호텔 건너편에 있던 506 서울지구 방첩대 사무실로 갔다. 이철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상국, 이철희 두 사람은 육사 2기 동기였다. 물론 박정희도 육사 2기 출신이다. 이준장, 뭔데 야단이야? 이 사람아, 오늘 밤 불태우고 축구한다네. 그런 새빨간 거짓말이 어디 있어? 아니야 이 사람아, 나도 지금 가족을 피난시키고 온다네. 이상국은 당황한 표정으로 우리 사단에서 반란이 났다고 되풀이해서 말했다. 이철희 장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그는 장도영 총장과 연락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갔다. 이희영 대령은 대장실에서 이상국 준장에게 쿠데타군의 지휘 체계도를 그린 정보 도표를 보여주었다. 한 체계도의 맨 위에는 박정희, 다른 도표의 맨 꼭대기에는 박병권 소장이 적혀 있었다. 혁명 지도자 박정희 장군 아래 34단을 포함한 4개 사단이 명단이 기록돼 있었다. 이희영은 그림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34단에서 반란이 났으니 이것은 박정희 장군이 일으킨 혁명입니다. 참모장, 연대장도 다 포섭돼 버렸습니다. 사단장님은 빼고요. 방첩대 곽수령이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5월 12일에는 실탄 사격 후 출동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단장님의 성향으로 보아 쿠데타에 가담할 뿐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국은 육관구 사령관 서종철 소장에게 이 급보를 알렸다. (5월 15일) 오후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은 이철희 방첩부대장으로부터 군경 합동으로 김덕승 건을 조사했는데 이자는 사기꾼이고 박정희 소장 거자설은 완전한 조작이라는 요지의 수사보고를 받았다고 회고록에 썼었다. 그의 이 증언은 다른 사람들의 증언과 배치된다. 경찰을 지휘하여 이 수사를 한 검찰의 이태희 총장, 서울지구를 관할하던 506 방첩부대장 이희영 대령은 장도영 총장에게 김덕승은 쿠데타 음모그룹의 일원이며 즉시 박정희를 구속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는 것이다. 장도영은 이날 이철희로부터 보고를 받고는 박정희는 참 모략을 많이 받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마음이 홀가분해졌다고 한다. 장도영은 정보참모부장 김용배, 참모차장 장창국과 함께 교동에 있는 은성이란 한식집에서 저녁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퇴근했다. 김용배는 그동안 미국으로 장기간 출장 갔던 최경록 2군 사령관의 대리로 대구에서 근무하다가 최 장군이 귀임함으로써 돌아와 처음으로 출근한 날이었다. 저녁 8시쯤 은성에서 만난 세 사람은 술잔을 돌리면서 한담을 하고 있었다. 세 장군은 군사 영어학교 출신들이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총장을 찾는다는 전갈이 있어 장도영은 마로로 나갔다. 방첩부대 조사과장 조석일 중령이 대돌 위에서 경례를 하면서 급한 보고를 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라고 했다. 장도영은 그래요, 그럼 하면서 마루 건너에 있는 빈방으로 들어갔다. 조 중령은 30 예비사단에서 일부 장병들이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이상국 사단장의 보고가 있습니다. 이 장군이 지금 506에 와 있습니다 라고 했다. 장도영은 김용배, 장창국 장군에게 잠시 다녀오겠다고 말하고는 조선호텔 건너편에 있던 506 부대 사무실로 갔다. 이상국 준장은 좀 흥분된 어투로 총장에게 보고했다. 장도영은 그 보고 내용이 200일 중령이 부대 장병들을 총동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야간 훈련을 빙자하여 부대를 출동시켜 사단장과 그 가족까지 살해하려 한다는 요지였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장군에 대한 언급은 없고 단순히 사단장에게 감정을 품은 장교가 일으킨 소요 정도란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국은 반혁명 사건 재판에서 자신은 박정희 소장이 군사혁명을 일으키려 하고 있고 200일 작전 참모도 거기에 가담하여 사단장 몰래 병력을 출동시키려 한다
고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장도영은 이상국을 질책한 다음 조흥만, 헌병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상국 사단장이 거기로 가면 헌병 2개 중대를 차출하여 주고 대령을 한 사람 붙여 34단으로 보내라. 장도영은 이어서 육군 방첩부대 부부대장 백운상 대령에게 34단에 가서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상국 사단장은 육관구 헌병대로 가서 1개 분대의 헌병을 호위용으로 얻어 34단으로 향했다. 장도영은 34단을 관할하는 육관구 사령관 서종철 소장을 찾았으나 연락이 닿질 않았다. 그는 이어서 육본의 주번 사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상이 없는가? 오늘 저녁 서울지구 주둔 부대들이 야간 훈련을 하게 되어 있는데 총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장도영 총장은 처음 듣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육본 작전참모부 당직 장교를 찾아 물으니 이미 훈련 계획이 하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공수단은 한강 백사장에서 야간 낙하 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했다. 장도영은 박치옥 공수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박치옥 대령은 오늘 밤 훈련은 비둘기 작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하달된 6본 작전참모부 훈련 지시에 의거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더란 것이다. 장도영은 훈련 계획을 즉각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부평의 33사단장 안동순 준장에게도 훈련 취소 지시를 내렸다. 이때가 밤 10시 30분쯤. 장도영은 자신도 모르는 야간 훈련을 취소시키는 명령을 내려놓고도 아직 이 사태가 진행 중인 박정희의 쿠데타라는 데는 생각이 미치지 않았다 라고 회고록에서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저녁 식사 도중에 급보를 듣고 506 사무실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때쯤 허기가 났다고 한다. 운전병에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시켜오라고 했더니 이미 문을 닫았다는 것이었다. 장도영은 은성으로 전화를 걸어봤다. 아직도 김용배, 장창국 장군이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장도영은 은성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마쳤다. 두 사람에게는 여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야간 훈련 계획을 취소시킨 것만 언급했다. 두 사람과 헤어져서 귀가하는 길에 장도영은 다시 서울지구 506 방첩대에 들어갔다. 자신이 명령한 사안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 바로 이때 조흥만 헌병감이 전화를 걸어왔다. 육본 장교 20명이 야간 훈련을 감독한다면서 영등포에 있는 육관구 사령부로 모여들고 있다는 보고였다. 장도영은 이 보고를 듣고는 속히 헌병들을 급파 훈련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그들을 귀가시켜라 라고 명령했다고 회고록에서 주장했다. 즉 장도영은 아직도 1년의 사태가 박정희의 쿠데타 모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육관구로 모여들고 있는 장교들을 단순히 귀가시키려는 조치를 취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장도영은 이어서 육관구 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 빨리 귀관이 사령부로 나가 부대에 비상을 걸어 상황을 장악하라. 육본 장교들을 해산시키고 불응하면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때쯤 비로소 박정희 소장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이희영 대령에게 박정희 장군을 찾아 전화를 연결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런 그의 말들이 사실이라면 장도영은 34단의 반란 사건, 자신도 모르게 잡혀있는 야간 기동훈련 계획을 보고받고도 2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런 일련의 사태가 박정희의 쿠데타 모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가 된다. 506 부대장 이희영은 그러나 장도영으로부터 박정희를 미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총장이 맨 처음 506 사무실로 들어왔을 때였다고 주장했다. 그 명령에 따라 김응서 대위 이하 약간 명의 수사관들을 무전기가 있는 지프 2대에 태워 신당동 자택으로 급파했다는 것이다. 박정희의 집 바깥에 차를 세우고 안을 감시하고 있던 김응서 대위 측에서는 지금 옥내에서 수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고 이희영 대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때 장도영 총장이 이희영 대령에게 즉시 박정희 장군을 체포하라고 했더라면 무난히 붙들 수 있는 기회였다. 장도영은 너무나 당연한 쿠데타 지도자 체포 명령을 이날 밤 내리지 않았다. 박정희가 체포됐더라면 쿠데타는 불발됐을 것이고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